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업스타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업스타트의 차세대 먹거리인 오토 대출 시장과 힐락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업스타트가 오토 대출 시장에서 생각보다 성장을 잘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보고 이 앞으로 있을 가능성 또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업스타트의 수익성과 재무제표 분석 영상도 못 보셨으면 지난 영상 꼭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재무제표 쪽은 한번 보시면 앞으로 있을 어닝 발표에서도 이 스스로 보는 눈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자, 이건 미국 금융시장의 대략적인 파일을 보여주는데요. 이 개인대출, 자동차대출, 집대출,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의 시장 파이예요. 현재 업스타트는 여기 개인대출 쪽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 자동차와 주택담보대출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잘 정착이 된다면 향후 이 모기지 시장과 스몰 비즈니스 시장도 도전해볼 만합니다. 일단 미국 금융시장은 시장 파이 자체가 말도 안 되게 큽니다. 미국에서 AI 기반의 핀테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 업스타트가 잘만 성장해준다면 먹을 수 있는 파이는 무궁무진하죠. 이게 업스타트를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이고요. 자, 그럼 자동차 시장을 보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지금 혁신과 관성 이 사이의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업스타트는 2021년 초 새로운 플랫폼을 확보하며 자동차 대출 시장에 야심차게 진출했죠. 하지만 이 3년이 이제 3년이 지난 시간인데요. 확장 속도가 예상보다 많이 느리죠. 그러니까 이게 업스타트가 주가를 지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물론 성장이 가속화되면 폭발력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업스타트가 자동차 시장에서 성장이 느린 이유는 약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첫 번째는 가장 큰 거죠. 거시경제 요건이었죠. 자동차 대출뿐만 아니라 이 개인 대출의 대부분 대출들이 이제 멈췄으니까요. 하필 좋지 않은 시기에 진출하여 이 성장이 늦은 이유도 큽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점점 이제 개선이 되겠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즉, 이 경쟁 및 딜러의 현장 이제 관성입니다. 여전히 미국 자동차 판매 생태계는 딜러 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무엇보다 오래전부터 쓰고 있던 이 파이낸스 툴과의 이 제휴 때문에 시스템을 한 번에 바꾸고 새로 업스타트 모델을 도입하기엔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시스템이 나왔다고 바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죠. 결국 이런 이유로 새로운 모델을 현장에 교육시키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결국 딜러에게 더 높은 수익성과 편리성을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1, 2년 만에 바로 변화가 생기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업스타트는 혁신적인 기술을 열심히 마케팅하면서 추정 가맹 딜러십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단계예요. 2022년까지는 약 200개에서 600개로 추정되고 2023년에는 800개에서 900개 그리고 현재는 약 1000개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활성화된 딜러의 숫자는 더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새 기술의 도입은 더 거스를 수 없는 이제 환경의 흐름이에요. 시장 지배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업스타트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 계속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발 및 보급에 노력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최근 업스타트는 오토 대출 관련 새롭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플랫폼을 출시했어요. 여기에는 대규모 기능이 향상되었고요.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많은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의 사기나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제 문제들도 다 조회할 수 있다고 해요. 결국 업스타트의 AI 기반으로 다양한 대출 승인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듈이 추가되었고요. 이것을 통해 기존 대비 계약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하고요. 딜러들의 마진 또한 높아진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점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맹 딜러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시스템을 보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참고로 지난달 말에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이 나다쇼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동차 딜러 및 산업 전시회가 열렸었는데요. 이게 자동차 업계의 CES라고 불릴 정도로 큰 규모예요. 약 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했고요. 물론 업스타트도 참가했습니다. 이게 전체 이제 전시 규모인데 업체들이 정말 바글바글 모여있어요. 확대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 빨간 마크한 곳이 업스타트의 부스였습니다. 이렇게 확대하면은 이렇게 있는데 나름 메인 자리에 부스를 2개나 세웠어요. 이렇게 GM과 포드가 대규모 전시를 하는 곳 바로 옆에 세워놨죠.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모델을 선보이며 업체에 따르면 이제 많은 가망 고객들을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피드백을 받는 모습은 좋아 봅니다. 이 미국 오토 대출 시장은 1.6조 달러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산업이 EV로 바뀌든 뭐가 되든 규모는 더 커질 거예요. 즉 업스타트가 필사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미래 먹거리 시장인 건 확실합니다.
아니,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시간을 주어서라도 확실하게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은 정말 대박 나는 거죠. 다음은 힐락인데요. 이건 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이에요. 한도대출. 예. 이 힐락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보통 집을 살 때 대출받는 집대출이랑은 다르고요. 내 집에 남는 에퀴티를 뽑아서 신용카드처럼 한도대출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내 집의 가치가 1,000원이고 대출이 600원이 있다면 400원만의 에퀴티가 있는 거잖아요. 이 400원만큼을 한도대출을 받고 쓰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요. 장점을 보시면은 일단 집이라는 확실한 담보를 주고 가는 거라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훨씬 낮고요. 편리해요. 또 목돈을 빌렸다가 매달 갚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처럼 쓰고 갚고 쓰는 만큼만 이자를 내면 되거든요. 또한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고 그냥 아무 용도로 쓰셔도 돼요. 제일 무섭고 하면 안 되는 게 이 힐락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 유혹이 많지만 집담보대출로 주식 투자하면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단점은 이거예요. 보통 자가주택을 담보로 잡는데 이거 잘못되면 집을 날려야 돼요. 그래서 쉽게 쓸 수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두 번째로는 변동금리인데요. 힐락은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제공되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자율이 막 오를 때는 힐락을 사람들이 꺼려했죠. 최근에는 다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요. 마지막 단점은 한도가 변경돼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집의 가치에 따라서 에퀴티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에퀴티가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서 집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 한도도 줄겠죠. 반대로 집 가치가 오르면 한도도 높아지고요. 힐락은 보통 이제 미국 주류 대형 은행들이 많이 제공했지만 코로나 이후 은행들은 힐락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웰스파고와 체이스는 일시 중단까지 했고요. 그 이유는 금리 상승과 주택 가격의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침체 예상으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거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최근 미국은 금리 하락과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다시 이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힐락 시장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주류 은행들이 좀 이제 꺼려하는 동안 이제 업스타트와 같은 이제 이런 온라인 기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요. 그럼 이 시장에서 이 업스타트만의 차별성을 볼게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AI 기반 심사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10분 이내에 승인이 되고요. 기존의 힐락은 보통 30일 이내에 자금 조달이 되지만 업스타트는 5일 이내에 자금 조달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 대출은 업스타트가 하루 이틀 이내에 자금 조달이 되잖아요. 하지만 업스타트는 좀 이제 건물 담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존보다는 훨씬 이제 거의 6배가 줄어들었죠. 또한 가장 큰 장점인 기존의 신용점수, 즉 파이코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고요. 기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연회비나 조기 상환 수수료 등 숨겨진 비용이 일체 없습니다. 또한 건물에 감정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은 업스타트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기존 은행들과 협력한다는 점입니다. 기술력이 입증되면서 더 많은 은행들과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으로서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업스타트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지만 그만큼 성장 가능성 또한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업스타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핀테크 성장주들을 비교 분석해보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타트를 요즘에 이제 분석하고 공부하고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소파이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업스타트와 소파이는 두 개는 전혀 다른 분야고요. 정말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분야가 정말 다른 기업인 것 같아요. 소파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